오늘은 정비사업 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을 정식으로 설립하기 이전에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이 조합을 설립할 때 이런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도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느냐면은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이 구성되어야 되고요. 운영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작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접수하고요.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정관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략적인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이게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중요한 업무겠죠. 동의서를 접수하는 거.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정관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에요. 2단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정비사업 조합이 정식으로 성립되면 그때 이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이 추진위원회는 이사는 둘 필요가 없어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꼭 설립을 해야 돼요.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은 여기서 배웠죠. 106페이지. 이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를 동의받아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다음과 같이 필요한데 동의 요건을 살펴보면은 재개발 사업의 동의 요건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동의 요건을 보면은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주택단지 안의 경우는 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변경된 겁니다. 개정되었어요. 원래는 4분의 3이었고 이 부분도 4분의 3이었는데 이게 이제 100분의 70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4분의 3이면 75%거든요. 이게 70%로 바뀜으로써 이제 완화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됐는데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단지 안에서만 이렇게 그 안의 것만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그 일부 주변에 상가든지 일부 필요한 그런 주택단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까지 정비구역에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주택단지 안은 이런 동의율이 필요한 거고 요 밖에 요 부분은 이런 동의율이 추가로 더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거를 좀 설명드리자면 보통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재건축 정비구역이 있는데 이 원래 아파트 단지와 무관한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이 일부 주변 지역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인접구역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사업 효율을 더 높이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 주택단지 안에 이 동의를 덧붙여서 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동의율까지 같이
합쳐서 재건축 사업 동의 요건이 형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동의 요건이 달라지냐? 이 크게 보면 재건축 사업이 동의 요건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재개발 사업은 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에다가 토지 면적, 주로 차이나는 게 이제 토지 면적인데요. 토지 면적의 2분의 1인데 재건축은 이렇게 좀 더 강화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인 목적이 좀 큽니다. 그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이 쉽게 무산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비교적 동의 요건을 낮게 설정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성보다는 사유재산 가치 개선이 그런 목적이 좀 더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건물 플러스 부속 토지 소유자, 이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인 거죠. 그래서 재산권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데다가 갈등 요소가 큰 겁니다. 그래서 높은 동의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된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동의 요건이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동의 요건이 이렇게 구분되고 재건축 사업인 경우는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이렇게 구분되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이 표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있죠. 이렇게 순서 알아두시고 내용인 안과 아닌 지역, 밖의 지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순서를 좀 바꿨어요. 안. 왜 그러냐면은 주요 구분되는 게 이제 이 토지 면적인데 토지 면적이 2분의 1은 50%고 3분의 2는 이게 퍼센트로 환산하면 66.7입니다. 그리고 100분의 70은 70%고요. 이렇게 동의율이 강화되는 이 순서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아무래도 제일 낮고요, 동의율이. 그 다음에 재건축에 있어서는 주택단지 밖이 주택단지 밖이 66.7%이고 그 즉 3분의 2고요. 시험에는 3분의 2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이 제일 이제 동의율이 강하죠. 왜냐하면은 그 안에 이제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4분의 3 해서 75%였는데 이걸 조금 이제 완화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70, 70%로 이렇게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간에 이제 재개발 사업 위주로 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이 재건축 사업도 이제 주요 부분 개정되고 해서 나올 차례가 되었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또다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 경미한 사항이 주요한 게 어떤 것이냐,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인 경우 대표적인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할 때 그 동의 방법은 어떤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는 이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돼요. 이 동의자 수 선정 방법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경우와 재개발 사업의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 빠졌는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빠진 거예요. 재건축 사업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인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조합은 조합 설립되는 경우를 계속 이 재개발 사업인 경우와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인 경우로 한정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갔냐? 이 부분을 좀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텐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합 형태로 돼서 진행된 경우도 뭐 이론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법령상은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한 겁니다. 보통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극히 열악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를 이제 개선하는 거예요. 그럼 공익적인 사업이 크고 또 그 해당 구역 주민들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런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단 뭐 법령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된 거고요.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일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 지상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 1인이 다수의 필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산정해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재건축인 경우도 위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일단 동의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철회 또는 반대 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를 보면은 그 철회나 반대 의사의 표시가 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 군수 등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비사업 조합의 법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조합은 법인으로 해요. 법인 성격으로 법인으로 하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자, 등기하는 때 성립하고요. 30일 이내. 그리고 이 조합에 관해서는 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조합의 명칭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즉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토지 등 소유자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되고요. 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거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 그때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여도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내용이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요. 요 각각의 이 시점에서 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목적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동산을 매수해서 조합원이 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고 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특성상 이렇게 규정하는 시점이 제한을 규정하는 시점이 다른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재건축 사업은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 뭐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방지하려는 거고요. 반면에 이 재개발 사업은 이 재건축 사업에 비교해서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은 기반 시설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이 이제 주요 목표예요. 그래서 초기에 토지 등 소유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사업이 확정적으로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실제로 그 관리처분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확정되어야 누가 어떤 건물을 분양받을지 그때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처분 인가가 되는 시점이 이 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보상이나 분양 등이 확정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이렇게 들어와서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그런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과 이 재개발 사업에 더 이상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시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암기 코드로 적용하려면 건조, 개발, 관리, 건조한 개발을 관리를 해줘야 되죠. 건조, 개발, 관리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가능하면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암기를 하세요. 그냥 암기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이해를 하시면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암기 코드가 생각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조합은 이런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정관에 포함될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조합의 명칭이 있을 거고요. 사무소의 소재지가 필요할 겁니다. 조합원의 자격 같은 사항도 필요하고요.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가 필요할 거고요.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그 다음에 대의원의 수, 선임 방법, 선임 절차 및 대의원의 의결 방법,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또 청산에 관한 사항, 상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대략적인 감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이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해야 돼요. 그리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굵은 글씨로 표기한 2, 3, 4, 6, 7, 8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3분의 2 찬성이 요구됩니다. 자, 어떤 사항이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3분의 1 찬성이 필요하다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조와 정조는, 이 조조라는 중국의 인물이 있고 정조라는 조선시대 왕이 있죠. 이 사람들 특징이 12시 정시에 3찬으로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정시 3찬.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조조와 정조, 정시,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3분의 2 찬성, 3찬을 합니다. 3분의 2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관의 이 내용을 그냥 묻는 문제보다 이렇게 변경할 때 3분의 2 찬성으로 해야 한다는 요 조조 정시 3찬 이 내용이 문제가 더 많이 나왔죠.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조합의 임원은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둡니다.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이사는 없었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 1명으로 했었는데 이제 정식 조합은 조합장 1명, 이사가 필요하고 또 감사도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요건이,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특히 이 조합장 같은 경우는 이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 임원의 수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요.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3명일 기준으로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요.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이 3명 이하 대신에 1명 이상. 감사가 1명 이하라는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명은 기본 숫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명 이상 3명 이하 이렇게 이 3명이 기준이 된다는 건 이거를 생각하면 내용을 암기하는데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합원은 그 임기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때 선정하냐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개월 이상, 그럴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이런 상황 혹은 총회에서 종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아무래도 비전문가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은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해서 조합 임원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 임원의 직무를 각각 살펴보면은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합과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권에 개입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 감사가 아무래도 제일 객관적이겠죠. 이 세 가지 직책에 있어서는 제일 객관적인 주체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이 조합 임원 또는 전문 조합 관리인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죠. 그리고 또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그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처럼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이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하죠. 자, 그리고 총회 개최 및 의결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이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5분의 1 이상인데 이 특별한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사항이냐? 정관의 기재 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인 경우에는 5분의 1에 비해서 그 절반의 숫자만 요구해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대의원의 의결사항 말씀드릴 때 다시 또 언급드리도록 하고요.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총회 소집 절차에서 100분의 10 이상이 이제 출석해야 되는데 100분의 20 이상 출석하는 경우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창립총회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이런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출석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의위원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조합은 대의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도시개발법과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때 그 대의위원회를 둘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일 때 대의위원회를 꼭 두어야 한다. 이거를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면 되겠고요. 그 내용은 이제 79페이지에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표로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의원의 숫자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300명이라고 하자고요. 이 조합원의 10분의 1은 30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돼요. 뭐 35명이든 4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30명 미만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500명이라고 하자고요. 이런 경우는 이 10분의 1이면은 150명이란 말이죠. 자, 이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 150명이 최대 숫자라는 얘기고요. 100명, 그러나 최소 숫자는 100명. 그래서 100명 이상, 150명 이하 요 범위 내에서 이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이의 숫자 110명, 120명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150명으로도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아서 좀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 조합원이 1500명이라 되는데 100명 이하로 하면 안 되니 10분의 1 규정은 맞춰서 100명 기준은 맞춰서 100명 이상 150명 이하에서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정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의원의 자격을 보면은 이 첫 번째는 이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이 누가 있죠?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임원이 대의원까지 겸하면은 이 대의원회라는 대의위원회의 감시 기능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임원들, 이 집행부의 업무와 대의원 업무가 겹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과 권한을 분리해 두는 거죠. 다만 이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어요.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대의위원회는 총회의 권한 중에 일부를 이제 대행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의위원회의 권한을 보면은 총회 의결 사항 중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대의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보다 이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항할 수 없는 사항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까 총회 의결 사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대의원회에서는 할 수는 없고 총회에서만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항 등등, 그리고 조합의 임원,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그런데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기 중 거류된 자, 보궐 선임하는 는 제외한다. 이 경우는 이제 대의원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나 이 조합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조합장은 대의원에서 보궐 선임할 수 없고요. 조합장은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자, 이런 사항들은 다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또 이제 주민 대표회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이 주민 대표기구 즉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그리고 이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 상가세입자를 포함하고요. 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 주민의 이주,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 자격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